예,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것들이 논쟁거리,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경선 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 가지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예민한 부분이죠.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많은 요인들 가운데서도 아마 경선 룰이 중요하고, 경선 룰 중에서도 역선택, 이 역선택이 곧 바로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비율과 당원 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와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 송은재TV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역선택에 대해서 찬반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심판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각 캠프마다 캠프를 할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쪽에서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유승민,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은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맞서 있습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맞서 있는 데는 시기적으로 선관위가 이제 정홍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26일이 되면 발족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선 룰입니다. 경선 룰을 어떻게 짤 것이냐.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경선 룰을 1차로 짰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은 됐는데 이제 선관위가 만들어지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고 하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 전체 여야 후보 모두를 넣어서 조사를 하는 게 있고, 그것도 발표가 되고, 여권 후보는 여권 후보대로, 야권 후보는 야권 후보대로 또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권, 야권 이렇게 후보를 분리해서 조사를 하는 이 여론조사에는 이제 역선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여야 전체를 다 넣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게 되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미 역선택이 일어나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게 지금 여론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에 의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캠프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이거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혜택을 덜 받도록 견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최종 마지막 경선 룰 확정을 앞두고 역선택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역선택이나 경선 룰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앞서가고, 그 다음 2위권 후보들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거의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2, 3위가 바뀌는 경우, 4, 5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되다 보니까 역선택, 경선 룰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야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야권의 지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권 교체거든요.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후보에게 많이 지지율이 쏠리고 있는 이 경선 룰이나 여론조사나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출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후보들도 예민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셋째, 역선택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역선택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2위권 후보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당내에서. 또 그것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또 요즘 여론조사 결과에 과거에 보지 못할 정도로 전략적인 역선택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정치 공작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후보들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재형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역선택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뽑는데 일본 국민들에게 묻는 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일본 국민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유를 하자면 이렇다는 얘기겠죠. 민주당 지지자, 정의당 지지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는데 개입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경선 결과가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배제를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경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과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은 필요가 없다. 첫째, 민주당과 여론조사를 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라고 하는 것을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다. 역선택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역대 선거를 보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 국민 여론조사를 계속 이렇게 넓혀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경선에서 국민의힘도 1차 예비경선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8명의 후보를 추려내는데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역선택까지도 다 포용하겠다라는 뜻 아니냐?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깔끔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확장성에 제동이 걸린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민주당과 정의당을 아예 제외해 놓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만 들여다보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연 확장에는 소극적이 되는 것은 당연해지는 부분이죠. 이렇게 양측의 얘기를 들으면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이나 선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국민의힘 어디 곳 가리지 않고 언제나 이 역선택 부분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외연 확장, 국민 전체의 여론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한 것이죠. 실제로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의 경우에 여야 후보 모두를 넣었을 때는 29.8%입니다. 근데 야당 후보만으로 했을 때는 28.4%.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조금 내립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여야 후보를 모두 넣게 되면 8.4%였는데 야권 후보들만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무려 20.5%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성향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2배, 3배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역선택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이죠. 그 다음 유승민 전 의원도 전체 여야 후보 다 넣으면 3.6%인데 야당 후보들만으로 조사를 하면 10.3%로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유승민과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2배에서 5배 가까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니까 이게 과거의 경선과는 달리 역선택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다. 또 특히 이번 경선은 굉장히 박빙의 승부다. 2위 그룹의 박빙의 승부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이 역선택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경선에서 1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100%, 2차 경선, 4명을 추리는 2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70%, 당원 30%입니다. 이제 최종 경선은 50대 50이죠. 국민과 당원. 국민과 당원의 이 비율을 조정을 하게 되면 역선택이 끼치는 영향을 대폭 낮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비율을 높이게 되면 역선택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게 되면 당원의 비율을 크게 줄여도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지지자를 뺀 나머지 국민들의 전체 의견을 묻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을 크게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제 생각은 이겁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례 없이 역선택이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략적인 공작에 가까운 역선택이 일어나는 부분도 부인할 수가 없다. 또 1위 후보를 뺀 나머지 2위 후보 자리를 놓고 지금 나머지 대부분의 후보들이 크게 의미 없는 지지율 격차를 보이는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다. 이건 지금 역선택에 의해서 그 역선택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다 하더라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 예비경선, 1차 예비경선, 2차 예비경선, 또 최종 예비경선에서
당락이 바뀌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 당원들의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다면은 당원들의 참여 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역선택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지금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 경선 룰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